윤소하, 홍준표 참 안된 사람, 잊히지 않으려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 노회찬 별세 후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 입당, 무거운 책임감 참 안된 사람, 잊히지 않기 위한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 이제 자중하시고 자기 성찰 시간 가지길. 노회찬 그리움 담아 그분이 펼치고자 했던 정치 활동 이어갈 것. 정치개혁과제, 심상정 위원장 앞장서 나머지 당들 의견 모으고 실현할 것. 정치자금법 개정, 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정치 세력에 의해 관철되지 못해 드루킹 특검의 유감. SNS 상 돌아다니는 일부분으로 근거 없는 입당 올려 언급할 가치 없다. 공동교섭단체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 분명.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5 18시 10분에서 20시 방송일 18년 7월 30일 월요일 대담 윤소하 정의당 의원 앵커 이동형 이하. 이동형 어제 사무제를 끝으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장례 끝이 났습니다. 폭염에도 빈소와 분향소에 7만여 명이 추모객이 다녀가는데 오늘 정의당 의원들은 그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미 대표, 정치가 좌우로 흔들릴 때 한치 흔들림 없이요. 지가래로 시선을 내리꽂은 노회찬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요. 노 의원이 유언으로 남긴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라고 했던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당 안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듯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대신해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윤소하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이동영. 오늘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윤소하 대행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윤소하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추모 발걸음에 담긴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제대로 된 진보정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동형. 기록적인 폭염 속에도 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치인은 당연한 거고요. 또 직장인들, 학생들까지 조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렇게 일반인 추모객들이 많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윤소하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정말 각계각층의 수많은 분들이 빈소에 오셔서 추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솔직히 놀랐어요. 서울의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시도 당사에 만들어진 분향소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창원이나 일부 지역은 자발적인 시민장례위원회를 만들어서 야외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식까지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러한 추모 분위기가 노회찬 대표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쉬운 길보다는 없이 어려운 진보정치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어려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자를 대변해왔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해학과 유머를 잃지 않고 가장 쉬운 언어와 풍자로 정치를 생활 속에 스미게 하는 사람, 소탈하면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던 한 정치인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국민적 추모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형. 노회찬 의원이 못 이룬 꿈은 이제 정의당이 이어받아야 할 텐데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또 입당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정미 대표가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 총선에 제1야당이 되도록 하겠다. 어쨌든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가요. 윤소하네. 늘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보여주신 성원과 관심,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입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계 중에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 입당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입당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위원총회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성원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국민과 정의당 지지를 해주시고 있는 분들을 실망시
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영 이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자살미화 풍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윤소하 참 안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셨는데요. 슬픔과 고통에 무감하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잊히지 않기 위한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 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자중하시고요. 약속했던 대로 페이스북 정치 도 그만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동영 민주당도 관련해서 비판 성명을 냈던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자살 미화가 아닌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 각도 들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윤소하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대행을 맡으셨으니까요.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아직 경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지 않겠습니다만요. 윤소하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단 노회찬 대표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또 그분이 펼치고자 하는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중심으로 하고요. 또 고인의 약속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또 실질적인 우리의 과제가 있죠. 중소상공인을 위한 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이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또 고인의 마지막 걸음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까지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그래서 이 땅의 전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정치개혁, 민생 살리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서 노회찬 대표께서 원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영 방금 말씀하셨던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또 특수활동비 폐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거대 정당과 손을 잡아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소한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것은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꿔내는 데는 그분들의 동참이 꼭 필요하죠. 이동영 과거에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소선거구제 폐지라든가 적극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스탠스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도 연대할 수 있습니까? 윤소하 정치개혁 과제는 현재 국회 안에서 공감대가 꽤 형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국회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심상정 의원님이 맡기로 되어 있어서요. 정의당이 앞장서서 나머지 당들의 의견을 모으고 실현할 것입니다. 특히 거대 양당에 익숙했던 기존 정치,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는 선거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보지만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각 정당의 이유, 분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올바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만들 것인가. 그래야 정치가 개혁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영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나서 정치자금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보면 국민 대다수가 지금의 정치자금법 가지고는 안 된다,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돈이 조금 부족한 정의당 혹은 신진 정치 세력들은 지금의 정치자금법 때문에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소한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서 새롭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신인들은 선거 시기가 아니면 후원을 둘 수 없어서 사실상 모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위원들은 아예 기간에도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정치자금 자체를 모을 수가 없죠. 특히 국고지원금 배분의 경우도 교섭단체인
거대 정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배분되어 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마저도 결국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이런 사정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시, 군, 구 단위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도 후원자를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관련 법안도 이미 여럿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정치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형 정치자금법 문제는 어쨌든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드루킹 특검팀이 드루킹의 협박 가능성에 대해서 심상정, 김종대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정의당이 발끈한 것 같은데 특검의 말실수 아닐까? 협조 요청인데 이걸 조사로 한다고요? 특검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있습니까? 윤소하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일부 부분을 가지고 정당의 의원들을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입담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특검의 원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특검이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 언론에 흘리고요. 또 특검팀 내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발표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당 차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동형 내 어쨌든 특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드루킹이 SNS를 통해서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위원은 당연하고요. SNS로의 협박 정황이 담긴 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혹시 당 차원에서 심상정 의원이나 김종대 의원 쪽에 이렇게 비슷한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하 그러한 사실조차도 없고요. SNS 상에서는 그렇게 띄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할 가치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이동형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렵게 교섭 단체 지위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공동교섭단체가 깨진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소하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당을 추스르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요.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금 휴회 상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만나볼 생각이고요. 그분들의 견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같이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섭단체를 복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이라는 것은 무소속 의원분들인 거죠. 윤소하 네,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접니다. 원내대표 직무대행 맡은 윤소하 의원이었습니다.